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뉴스는 십니다. 스몰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모두에 제가 7시 20분에 뉴스 언박싱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질문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몰 토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스몰 토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스몰 토크입니까? 뭐 청취자들에게? 일종의 사실 뭐 스몰 토크가 무슨 뭐 학문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예. 쓰는데 뭐 이런 용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용건이나 용무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모든 표현들. 그러니까 오늘 용건이나 용무와 관련되지 않는 모든 표현들. 네, 그러니까 오늘 저 앉자마자 앉았는데 다시 이번 주 너무 덥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잖아요. 예. 근데 용건은 뭐냐면 오늘 방송을 잘하자.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그런 거죠. 근데 앉자마자 저한테 자 교수님 오늘 방송 잘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번 주 너무 덥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모든 종류의 용건 목적과 직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지 않지만 그거를 오히려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모든 종류의 대화들이겠죠. 자기의 용건이 진짜 있는데 그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렇죠. 네. 일상의 대화들.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약하거든요, 사실. 엄청 약합니다. 제가 그 지인분들한테 많이 이제 보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 물어보면 20대 30대 그게 아예 없던 분이었다.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가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게 뭐 전혀 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온통 다 이제 일에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왜 다른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네. 쓴맛을 봐서.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아니죠. 그런 유기체가 아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네. 근데 제 과거의 생각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데 사실은 스몰 토크를 꼭 해야 되나? 네. 이 귀찮은 걸. 네. 그리고 잘 되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됩니까? 사실 스몰 토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교감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뭐 반드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꼭 하게 되는 그런 대화고요. 예를 들어서 그 스몰톡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조금만 상대방이 덜 해줘도 우리가 약간 섭섭한 것들을 느끼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상점에 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그 상점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뭐 필요하세요? 이러니까 살짝 정말 살짝 아니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면 어서 오세요 요 정도 하시고 뭐가 필요하세요 해야 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서로가 만났을 바로 때 이해되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우리는 용건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렇죠. 용건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용건만 주고받는 그런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오늘 우리 만나서 짧은 인연이지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몇만 년 전에는. 그래서 악수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죠. 다양한 문화권에서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웃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부족하면 코를 비비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안전해. 난 당신한테 적대적이지 않아.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필요한 용건들을 해결하지만 그것만 끝내지 않고 오늘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았다. 네.
위협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잘 웃고 스몰 토크 잘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웃지 않으면 약간 좀 무섭게 생겼다거나 또는 우리처럼 농경사회의 어떤 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는 굳이 스몰 토크를 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다거나 그래서 저처럼 스몰 토크는 못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종적인 민족적인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적인 게? 뭐 논문을 쓰셔도 될 정도로 지금 아주 잘 정확하게 그래요? 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요걸 그래서 조금 더 역으로 바꿔보자면 예. 그런 공동체적 사고가 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스몰 톡을 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군요. 나는 그 사람을 무조건 공동체라고 생각하니까 알아주십시오. 우리 하나 이러면 집에 계시는 분 알아주십시오. 저는 공동체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스몰 토크가 적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변명이나 아니면 편을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같은 편이야 알잖아 이런 생각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좀 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서양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서로 저도 처음에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뭐 날씨는 어떠냐 그다음에 뭐 이 도시에 처음 와서 뭐 불편한 거 없느냐 자기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근데 물어보나 했더니 서양 문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개별 개인이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걸 서로 맞춰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죠.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상당히 그렇게 됐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공동체라고 뭐 아파트 바로 옆에 사는 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서로 간에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집에 사시는 분이랑 한 10년 전에 어떻게 친해졌냐면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되게 서먹했죠. 스몰 토크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에 눈이 많이 온 날 이제 서로 눈을 치우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을 좀 치워야 되거든요.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는데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 눈싸움 할 때는 참 눈이 오는 게 좋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아유 그렇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 눈 치울 때가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부대를 나왔냐. 그렇죠. 우리 때는 몇 개월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생기면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분도 그래서 저도 그 옆집에 사시는 분한테 이사 가기 싫다고 이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동네 좋은 동네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좋은 동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랑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능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남탓만 하면서 왜 우리 마을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거네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주위로 모임이나 뭐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잘 뭐 그렇게까지 뭐 패거리나 아니면 막 그냥 뭐 이렇게 아주 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적당히 괜찮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 스몰 토크에.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식사를 위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든가 날씨를 위주로 물어보신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몇 가지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 그거 이제 뭐 그냥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런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팔육님이 스몰 토크가 수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혜숙님은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읽기가 힘들어요. 최경영 기자님 부인분께 스몰 토크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혜숙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몰 토크가 수다입니까? 물론 수다도 스몰 토크도 수다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오늘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수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몰 토크는 어쨌든 분명히 이 대화의 지향점은 있는데 잠시 그거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하는 마중물 같은 대화를 얘기하겠죠. 뭐 그게 그렇게 구분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 작정하고 그 언어를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진짜 여기 녹음기 채워놓고 정말 여자분들이 더 수다를 많이 하는가. 남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예. 하루에 말하는 양은 여성이랑 남성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남성은 이렇게 하루에 있을 때 내가 목적이나 목표나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갑자기 말을 확 빈도수를 높이다가 그게 이제 다 충족이 되거나 없어지면 갑자기 말을 안 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그렇군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하루에도 오전 10시에도 이 정도 말을 하고 오후 4시에도 이 정도 말을 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그게 잘 배분돼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남성이 50대 정도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좀 쫓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쫓아가고. 예. 네. 아직도 쫓아가기 힘든 나는 뭔가. 9891님, 전 또 스몰 토크 안 좋아하는데 친한 이들에겐 적당히 대화해도 편하고 안 친하면 일부러 말을 시키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저 스스로도 왜 그럴까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스몰 토크라는 명분으로 옆에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구분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정신 건강에 되게 좋고 사람 간의 애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장난이에요. 장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또 특히 남자분들이 예. 그런구나라고 고개 끄덕이는 다음에 다음 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김 교수 말 듣고 어제 집에 가서 장난쳤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네. 장난치지 말라고. 내 이거 뭐냐고 막 항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 자기 기준으로 하면 장난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아. 상대방 기준이나 상대방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줘야 스몰톡이죠. 스몰토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장난이든 스몰토크든 뭐 이런 모든 것들 참 우리 인간관계에서 참 하게 되면 참 좋은 이런 연결고리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내가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마중물 대화가 되겠구나. 그건 내 기준이죠. 그렇구나. 상대방을 물끄러미 혹은 별뜻 없이 이렇게 지켜보거나 관찰하는 걸 우리가 잘 안 해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스몰 해야죠. 토크로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들을 주로 또 조금 더 편하게 대화를 할까 이걸 네. 살피지를 않고. 살펴라. 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레파토리가 있긴 있지만 그게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닌데 앉자마자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불쾌해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앉자마자 결혼을 하셨나요? 네, 라는 거 불편하시는 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얘기를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잖아요. 상대방 기준으로. 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에도 네. 나는 참 뭐 이렇게 스몰 토크 같은 게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 왜 이런 것까지 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분과에 대해서 아직 특정한 뭐 얘기거리를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도 상대방한테 안 보여줬고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당신이 좋을 텐데 그 상대방도 나 자신을 잘 안 봐준 거죠. 그러면 이게 참 힘든 그런 대화가 될 수도 있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대화지만. 그러면 이게 약간 좀 기술적인 측면인 거네요. 잘 살펴야 되는 거네.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부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네, 하지만 이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대화를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지. 오히려 잘 안 됩니다. 눈치채겠죠. 네네. 바로 상대방이.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도 오늘 내 강연을 듣는 분들이 내가 오늘 강연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내 강연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강연 듣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은 강연을 만들어내거든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나랑 대화하는데 나와의 대화, 이 짧은 대화지만 오늘 그래도 좀 더 기분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히려 혹은 이분이 오늘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호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대화들이 대부분 바닥이 혹은 미천이 금방 드러나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스몰 토크를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 살피고 하면 그 다음에 본인이 진짜 어떤 뜻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왜 그 성공한 그 아주 크게 성공한 많은 그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맨들이 상대방을 이기거나 상대방을 여기서부터 뭘 뺏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절대 사업에 성공 못한다. 윈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윈이 뭐냐면 네, 앞에 윈은 상대방을 위한 윈은 그 사람도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네. 나를 위한 윈은 그런데 나도 오늘 내가 원하는 바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상대방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강연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게. 그 마음을 먹게 되면은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한 상대방의 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예. 반응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오늘 많은 걸 배우네요. 그러니까 상호 소통해야 되고 인터랙티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가야 되네. 그렇죠. 내 마음이. 네, 그러면서 내 관심과 내가 먼저 살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도 이루어지고 이른바 이제 레포라고 하는 그 관계 형성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왜 훌륭한 지휘, 심지어는 전투에 나가는 있을 때 훌륭한 지휘관들은 예. 너도 죽지 말고 국가도 이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자가 아니라 꼭 이런 지휘관들이 가장 그 병사들도 적게 잃고 너도 그다음에 죽지 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전쟁광처럼 그려지지만 예. 거친 목소리로 얘기하죠. 세상에 나라 위해 죽는 병사가 얼마나 제일 바본 줄 아냐? 죽지 마. 집에 가자고. 근데 전투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양쪽의 접점을 찾는 거예요. 양쪽의 접점. 알렉산더 대왕이었나요? 왜 저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이렇게 좀 떠보고 아주 그 신중하게 물을 마시는 막 그 목이 말라서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에서 제외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군요. 그렇죠. 먼저 좀 사물도 잘 살펴야 되는 게 그게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길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항상 보면 그래서 접점을 찾아요. 나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네가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라고 했더니 약간 반응이 좀 그래? 그럼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건 바보 천치다. 하지만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가야 돼. 이 양쪽이 다 있어야 돼. 이 말엔 좀 더 반응을 하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수위 조절이에요.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아와 어를 계속해서 보고 가는 게 그거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습관처럼 무서운 게 없죠. 이게 내면화되고 습관이 되면 점점 상대방의 대화에서 더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편해지는 그걸로 가게 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심지어는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도 자기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안 살피고 접점을 못 찾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아십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90% 나 혼자 얘기하고 상대가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말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들은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의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스몰 토크. 상대방에게도 찬스를 주고 나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몰 토크라고 하는 걸 굳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자, 우리 수평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그다음에 길이와 권한을 우리 나눠 가지자. 근데 그게 가장 그 대화로 인해 그 이후에 나오는 용건에 대한 대화도 서로가 잘 공유하고 그다음에 동상이몽하지 않는 안전한 대화예요. 스몰 토크 중요한 거였구만요. 신원웅 님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랬군요. 서동열 님이 최강시사도 댓글과도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나채은 님이 남편 이게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한 5, 6분 남은 거는 질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채은 님이 남편은 온 동네 수다는 다 하는데 정작 본인 생각 의견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말을 돌려서 많이 싸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온 동네 수다는 다 하는데 본인 생각 의견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안 한다. 저도 주위에 보면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 거 하나도 안 꺼내는. 네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무서운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뭔가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솔직하게 내 의견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뭐 너 이렇게 주책맞니? 너 왜 그렇게 어이없는 생각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두려움이 대부분 지금 그 남편분은 아주 나이가 많은 성인이시겠잖아요. 뭐 30대, 40대, 50대죠. 근데 그 두려움이 대부분 10대 때 만들어져요. 그렇겠죠. 혹은 20대 초반 대학 생활을 한다든가 그렇겠죠. 사회생활 초반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만든 두려움, 그때는 뭐가 없습니까? 사회적 말 그대로 기술이 없죠. 예. 사회적 기술이 없을 때 모두 조용한데 교수님 밥 먹고 합시다 이랬다가 굉장히 혼나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고 따라했는데 예. 거기서 웃겼는데 여기서 분위기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망신당하고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건 21살 때 만들어진 두려움.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두려움을 아무 근거 없이 자기의 기량은 향상됐는데 자기의 사회적 기술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두려움을 정말 노년기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야, 네. 이 청소년기 때 대학교 1, 2학년 때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과도하게 혹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수준으로 이제 만약에 사람들한테 놀림받거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걸 지금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제주에도 그런 심리학자도 있어요. 네, 그렇죠. 여전히. 네. 네. 자기 안에 두려움이 혹시 뭐가 있을지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으로 당신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원숙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안심하고 근데 말이야 내가 옛날엔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편해지죠. 그러면서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지금 저 아내분도 좀 듣고 네.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걸 칭찬을 해 주셔야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잠시라도 그렇지. 벗어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6122님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어색한 후배들과 같이 있으면 이거 똑같네 저랑 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도 알아요.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고민이네. 6122님. 예. 저도 자주 가지진 않지만 학생들이 교수님 뭐 좀 사주세요. 그렇죠. 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부모 세대, 선배 세대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배우는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르쳤으니까. 예. 근데 후배 세대가 더 어려워요. 원래 말하기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 사람들 말하는 걸 잘 귀 기울여 또 들어야 돼요. 살펴라. 네, 살펴야 돼요. 네.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살펴라. 네, 들고 그다음에 궁금해. 거기서 내가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궁금해서 조금 더 말하게 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말하게 해줘라. 살펴라. 조금 더 말하게 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지냐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자기 법칙, 자기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그러네. 뭔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미리 경우가 판단하고 많은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그나마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나의 상사예요. 그렇지. 그 세대의 규칙들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그렇지. 있죠. 근데 네. 후배 세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아이들 그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 딸이 친구랑 대화하는 걸 뭐 도청까지는 아니고 그냥 슬쩍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저 세대에서는 저 순간에 말 끊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들리고 생각이 맞아. 그것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말을 끊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상대방은 그렇게 안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진행자분들도 가끔 그래서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예. 왜 출연자 말을 끊으시냐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그 방송의 감 때문에 한 30초나 1분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뭐 지루할 것 같아서 말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의 말을 끊는 게 저는 방송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김민하 평론가와 어떤 적대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네, 그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네. 네. 방송쟁이로서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안 끊으시는 편이에요.
네, 최영일 기자님. 예. 네, 정말 웬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는 편이죠. 그런 네. 편인데요. 네. 예. 그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무런 어떤 편견 없어요. 예. 예.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까봐 그런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스몰 토크라고 더 리얼 그룹의 그 노래가 있는데 스웨덴. 예, 예. 제가 스몰 정말 좋아하는. 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talking does not always mean you are thinking. 이 사람들 철학적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분들 가사들 정말 의미 있는 가사들 많죠.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스몰 토크, 예, 더 리얼 그룹의 음악 들려드리면서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월 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